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오늘은 기초간호학개요 기초회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할 이야기는 심장 그리고 혈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심장의 구조와 함께 순환의 경로를 함께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심장의 구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심장은 4개의 공간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인지 항상 환자를 본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오른쪽과 왼쪽을 결정해 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방, 아래쪽에 실이 있고 혈액의 흐름은 방에서 실로 그리고 혈관을 통해 빠져나간다라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른쪽에는 우심방과 우심실. 자, 그런데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통로가 있어요. 보시면 대정맥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정맥이다라고 할 때 이 정맥이라고 하는 아이는 심장으로 혈액이 온몸에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나가는 혈관의 통로는 뭐라고 한다? 그죠? 동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동맥이라고 하는 아이 앞에 폐가 들어있으니 심장에서 어디를 향해 나간다? 그렇죠. 폐를 향해서 나가는 혈관이다. 이렇게 동맥과 정맥이라고 하는 혈관의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좀 잘 연결지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내용을 보셨다면 왼쪽을 보셔야 되는데 왼쪽은 좌심방과 좌심실. 여기에서 좌심방도 똑같이 혈액이 들어오는 통로, 즉 혈관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심장으로 들어오니까 이름은 정맥이 되죠. 그런데 폐에서 들어온다라고 해서 폐정맥이란 아이가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나가는 혈관의 이름이 대동맥이에요. 그래서 전신을 향해 나가는 큰 혈관, 대동맥이라고 하는 아이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순환의 순서를 다시 한번 좀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전신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정맥을 타고 그리고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우심실로 지나가서 그쵸? 폐동맥을 따라 나갈 겁니다. 어디로? 그렇죠. 폐로 나갈 거죠. 보시면 색깔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여기서 파란색은 정맥혈,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혈액이겠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는 혈액입니다. 반면에 여기 빨간색은 동맥혈이라고 되어져 있어서 산소가 많은 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많이 가지고 폐정맥을 따라서 어디로 들어온다? 그쵸?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좌심실로 가서 여기 잘 따라가 보면 대동맥이라는 걸 통해서 온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서 다시 정맥혈로 바뀌어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정맥이라고 하는 아이, 이렇게 정맥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는 정맥혈인데 하나는 동맥혈이에요. 대부분의 정맥은 정맥혈이 흐르지만 유일하게 앞에 폐자가 붙은 아이들은 동맥에 정맥혈이 그리고 정맥에 동맥혈이 흘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문제로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동맥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동맥혈액이 흐르는데 앞에 폐자가 붙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아주 작게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 그리고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는 곳 그리고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 그리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곳
제가 쓴 이 네 가지는 바로 눈치채셨겠죠? 판막입니다. 그래서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어요. 이 판막에 대한 내용도 국가고시 나왔는데 아주 쉽게 나왔죠. 판막이 존재하는 이유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종류는 1번. 여기 지금 보시면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죠. 오른쪽이라고 해서 삼천판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동그라미 2번은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요렇게 폐동맥하고 지금 우심실 사이를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심실과 폐동맥 사이에는 동맥의 이름을 붙여서 폐동맥 판막. 그리고 세 번째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죠. 여기는 이천판 또는 승모판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좌심실에서 이렇게 대동맥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대동맥 판막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지금 좌심실 벽의 두께가 우심실보다 더 두꺼워요. 왜 그러냐면 온몸을 향해서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수축해서 쫙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두껍다. 여기까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는 심장의 구조와 함께 아까 제가 순환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순환을 폐를 향해서 나가는 순환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전신을 향해서 나가는 순환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개를 따로 구분해서 외우셔도 괜찮지만 제가 1, 2, 3, 4, 1, 2, 3, 4 붙여놓은 거 아예 여기에 번호를 5, 6, 7, 8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순환의 경로를 먼저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들으시는 내용이 바로 심장 전도계이죠. 그래서 심장은 자기 스스로 정기적인 자극을 만들어서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이 수축과 이완이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말이 달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닥 이렇게 수축 이완이 심방이 먼저 수축하고 그 다음 심실이 수축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전도의 시작을 하는 아이를 우리가 이제 동방결절이라고 하고 이 정기적인 신호가 방실결절로 그리고 이것이 히스속 또는 방실다발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퍼킨즈의 섬유 또는 푸르킨의 섬유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섬유 다발로 여러분들은 이제 푸르킨의 또는 퍼킨즈의 섬유라는 이름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섬유다발로 연결이 돼서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도계도 보시면 좋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인데요. 전도 횟수가 맥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동방결절은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의 정기적인 자극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가 이제 맥박으로 인지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연결해 주시면 좋아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맥박이 빨라지냐 느려지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비슷한 예로 갑상선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런 내용으로도 연결이 많이 되죠. 그럴 때에는 전도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라지게 되죠. 맥박은 빨라지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맥박은 느려지게 돼요.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합쳐서 우리가 자율신경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됐느냐에 따라서 맥박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는데 이거를 전도 횟수가 많아졌다 또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걸 그래프의 형태로 만든 걸 심전도라고 한다는 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혈관인데요. 혈관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이 아이가 동맥이고 이 아이가 정맥이에요. 동맥과 정맥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근육층의 두께. 그쵸? 그리고 내강의 크기.
보시면 동맥이 근육층이 더 두껍고 내관은 더 좁아요. 지금 정맥 같은 경우에는 근육층이 얇고 내관은 더 넓죠.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정맥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는 판막입니다. 여기 판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장으로 혈액이 들어갈 때 역류되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장 판막뿐만 아니라 정맥에 있는 판막도 마찬가지로 역류를 방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맥은 아까 말씀드렸죠. 심장에서 나오는 방향,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방향인데 중간에는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모세혈관은 지금 보시면 적혈구가 겨우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좁습니다. 하지만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막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안으로 들어가고 산소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즉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모세혈관이구나 라고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하는 혈관들이 있죠. 우리 문제에 많이 나오는 혈관들이 있어요. 특히 동맥에서는 관상동맥 많이 나오죠.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근육에 산소 공급. 정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아이는 바로 간문맥이죠. 나중에 위장관계에서 하겠지만 이제 위에서는 알코올이라던가 단당류가 흡수가 되고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 흡수된 영양소들은 제일 먼저 간으로 이동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즉 소화관에서 간으로 영양소를 운반하는 혈관의 이름을 우리가 간문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상동맥, 간문맥까지 좀 특징적인 혈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